정권과 전 정권의 청와대 고위 인사인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 김태효 전 기획관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당시 인력 증언과 댓글 활동에 대해 청와대와 군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는 난간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 수석은 롯데와 GS홈쇼핑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5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연루된 공무원은 10명 내외며 해양수산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활동 기한이 2016년 6월 30일 종료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은 물론 수도와 전기까지 끊어버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수부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내용은 이와 달랐고 심지어 법제처도 2월 17일이 활동 시점인 만큼 그 시점에서 1년 6개월까지가 활동 기한이라고 답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문을 받아놓고도 이 자문 내용과 상관없이 조기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킨 겁니다. 문제가 됐던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은 BH 조사권 관련 적극 대응을 요구하면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 의결 과정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필요할 때는 전원 사퇴 의사를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에서 진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문건이 상부의 지시로 인양 추진단 실무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두 문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에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첫 삽을 뜰 때부터 반목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과 강행하려는 정부의 대립 속에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고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지난해 2월 해군기지는 완공됐지만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사에 반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34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정안을 냈고 정부는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년간 상처를 키워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해군기지 문제와 강정마을의 어떤 갈등, 또 행정과의 갈등들을 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충현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MBC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안으로 북핵 위기 해결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서 상대를 알아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의제를 정하지 말고 가벼운 형식으로라도 첫 대화를 시작하자는 건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제 조건 없는 회동 제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an we at least sit down and see each other face to face? And then we can begin to lay out a map, a road map of what we might be willing to work towards.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다른 선택을 하기 원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강력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이사회의에 조셉 윤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최진 북한 외무성 부소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북미 간 접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양측 참석 인사의 직위에 큰 차이가 있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경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조금 전 중국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제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 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립니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언론 발표문을 조율해 각각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고용 한파가 좀처럼 가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사람은 예년보다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명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8월 21만 명으로 떨어졌고 9월에 30만 명대를 잠시 회복했다가 10월과 11월 연속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건설, 보건업과 공무원 등 행정직 취업자의 증가폭은 늘었지만 숙박이나 음식점 영업, 금융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 올랐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올라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으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른 추위로 건설업 증가폭이 줄었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된 청년층이 대폭 늘어난 것이
청년 실업률 수치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양도성 예금 증서와 수표 등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자료가 DJ 비자금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주 전 의원이 검사 출신 법사위원이다 보니 자료를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원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참석해 가상통화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